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천안케입니다. 2022년 7월 10일이고요. 예, 일요일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이제 행정고등법원에서 이제 얼마 전에 약사법 관련된 이제 승소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향후 재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언급하면서 기술적 분석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롱생명과 코롱투시진, 인보사, 코오롱 관련돼서는 저는 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2년 7월 5일날 서울고등법원 제1관 제303호 대법정에서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한 승소 이제 판결이 났는데요. 한 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인가요? 원고 승소인가? 어쨌든 코롱생명과학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진짜 한 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따로 그 재판문 그 판결문을 읽어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뭐 이제 여러 뉴스를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지금 매일경제에서 요 뉴스가 가장 이제 그 우리 누구죠? 우리 변호사님하고 박지호 변호사님하고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 실리면서 나왔습니다. 약사법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패한 연구는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2022년 7월 5일 인보사 코롱 이제 살아나나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부당하다 해가지고 1심 재판부는 처음에 했던 거죠. 연구과제에서 목표 기한 내 인보사의 식품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모두 달성되었다.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여기에 이제 보건복지부랑 식약처에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이제 졌다는 얘기인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이게 뭐 첨단의학법인가 하여간에 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데가 이제 신라젠,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코오롱생명과학, 그 다음에 제넥신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18년도까지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뭐 메디포스트도 뭐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이제 뭐 승인 신청 요런 거 이제 있었고, 신라젠이라든가 뭐 메디포스트, 제넥신도 2018년도까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진행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은 진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욱시에서 먼디로 그 인보사 2에 제조가 이제 변경되면서 기간이 약간 늘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과제가 1, 2, 3, 4가 있었는데 여기서 2번이 2018년도까지 뭐 일본의 무슨 임상 승인을 받아라, 뭐 이상이 들어가겠다, 뭐 어디는 뭐 줄기세포를 어디서 또 뭐를 하겠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에 임상을 도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과제가 2번 과제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사실은 1, 3, 4번은 모두 성공을 했고요. 코롱생명과학이 2번 과제는 요거 욱시에서 먼 뒤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시행이 안 됐고, 이거는 2021년 12월에 뭐 정확하게는 2021년 2월달 2020년 2월인가요? 2020년 그때쯤에 이제 승인이 다시 클리니컬 홀드 걸렸던 게 풀리면서 다시 이제 된 거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였고, 요때 이제 그 식약처랑 과학연구부죠? 어디 과기부 복지부에서 요거 한 개당 해갖고 27억씩인가? 그 정도 이제 지원을 해줬던 건에 관련돼서 환수하겠다. 뭐 25억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환수하겠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코롱생명과학이
한수냐 우리 잘했는데라고 이제 이제 그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어서 1심 이겼고 2심도 이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요거 서울고등법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요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8월 17일로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요때 또 일정 같은 게 정확하게 또 확정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인보사 그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소건이랑 같은 날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오전에 나와서 무죄가 이제 선고됐었죠. 물론 취소는 오후에 나오면서 이제 코롱생명과학이 졌고요. 그래서 항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조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이게 이제 사기 요거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심 내용이고요. 2020년 4월 29일 날 이제 나왔던 건데 2017년도 주요 성분에 관련 식약처의 허위로 제출해서 임상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았다. 요게 이제 사기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보사 효능을 거짓 과장 광고에서 약사법 위반했다. 요거는 이제 김수정 박사님 관련된 부분이고 미국 임상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국가보조금 82억을 탄핵했다. 이게 이제 앞서 약사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 네 가지 과제 요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게 1과제당 뭐 27억 정도, 25억 정도 요 정도 이제 받았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뇌물 혐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검찰이 이제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유전자 삽입 위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조사 오차 범위의 요 내용인데 요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향후에 있을 재판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아까 봤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허위 정보, 임상 허가 및 승인에 관련돼서 종양 원성 관련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 제출 여부가 1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요거를 제출을 했죠. 제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뭐 원문에 써져 있느냐, 뭐 별첨에 써져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식약처가 확인을 못했던 부분으로 이제 판결이 됐습니다. 왜냐? 뭐 3만 페이지 정도 되는 뭐 엄청난 양의 페이퍼에서 뭐 식약처 사람들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딴 일도 하는데 못 찾았다 그랬는데 재판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이 부분은 요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지가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식약처에서 제대로 그 심사를 못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어떤 확증적인 이제 물증이 증거가 돼버린 그런 사항이 됐고요. 유전자 삽입 위치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안정성하고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세포에 있고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가 있는 DNA에 어느 부분에 유전자가 삽입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암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암세포가 되지 말라고 이거를 억제하는 그런 그 DNA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훼손되면 이 DNA 위치가 훼손되면은 이게 억제가 안 되면서 암 억제가 안 되면서 암화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삽입 위치가 이제 처음에는 14개였는데 이거를 이제 뭐 숙명여대인가 어디서 이제 연구소에서 암 위치를 확인했는데 엄청 많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검찰 측에서 많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실제로 이 유전자 삽입 위치
위치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방사선 조사로 세포가 모두 사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인보사의 이핵 세포가 전부 사멸하기 때문에 방사선 삽입 위치가 코롱 생명과학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이핵, 그러니까 2상에서 썼던 거랑 3상에서 썼던 거랑 1상에서 썼던 게 삽입 위치가 동일하냐,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안전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그러죠. 안정성. 요 부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삽입 위치가 뭐 그 당시에는 뭐 14개 위치였다가 지금은 뭐 22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조사량 오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들었을 때는 검사 쪽에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원처럼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에 요렇게 한 단, 뭐 두 단, 뭐 세 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액들을 이제 하나씩 넣는 거죠. 그러니까 1단에 요렇게 뭐 8개가 들어가고 또 2단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8개가 뭐 3단에 있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방사선 조사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실험을 몇 번을 해가지고 이제 오차를 이제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이제 구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서류상에 이제 오기, 뭐 요거 가지고 검찰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뭐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또 이제 본지 이거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본지 오래돼가지고 옛날 영상에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오차가 가장 작은데 혹은 가장 큰 데에서도 이액이 방사선 조사로 죽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검찰 쪽에서는 문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이제 프레젠테이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최근에 갔다 왔던 법정에서는 이제 사업자 선정에서 뭐 정보 제공을 제대로 안 했다, CH 과제를 알리지 않았다, 뭐 사업 과제 실패했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요번 판결에 의해서 뭐 거의 해소됐다고 보고요. 그다음 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클리니컬 홀드 걸렸던 부분, 그러니까는 욱시에서 론자로 넘어갈 때 클리니컬 홀드 걸렸던 거를 국가에 알리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논란의 요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정에서 우리나라 클리니컬 홀드, 그러니까 임상 중단과 미국의 임상 중단의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미국의 임상 중단 관련된 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는 한시적 임상 중단이 있고 지속적 임상 중단이 있고 임상 X, 임상을 터미네이터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류를 제출하거나 뭐 이제 보완한 실험 결과지가 있으면 이제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대한 사항으로 꼭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아예 임상이 그냥 터미네이터 되는, 그러니까 임상이 아예 없어지는 거. 요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도 정확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 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데, 이때 욱시에서 론자로 바뀔 때는 일단 시약이 있어야 이 시약이 예전 거랑 이상에 했던 거랑 지금 시약이 같은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역과 실험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판사님은 그래 좋아, CH가 걸렸는데 아직 시약이 안 나온 부분은, 시약이 생산되지 않은 게 코생 측 잘못이 아니고 CMO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욱시에서 못 만들어가지고 결국에선 론자에서 만들 때까지 기다린 부분에 대한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전부 파악해서
뭐 그 2차 과제 2018년도까지 뭐 미국에 신약 신청을 하겠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검찰 측에 요청한 건 뭐였냐면 임상 시약이 나온 후에 이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의견서를 따로 내라고 판사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님하고 말씀드린 결과 시약이 나오고 해당 관련된 FDA에서 말한 몇 가지 실험들을 4개월 만에 완수하고 이거 검토하는데 3개월 걸려서 2개월 13일입니다. 정확히 2개월 13일 걸려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약만 나오면 일사천리로 되는 부분에 클리니컬 홀드였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약사법 허위과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김 박사님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김 박사님이 관여한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전문의학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대 광고 여부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뇌물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거기서 들은 바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사건 번호를 제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적어가지고 조회를 해봤는데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두 개에 관련된 거는 이제 사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수정 박사님 그다음 조 이사님 관련된 부분인 건데 뭐 김수정 박사님은 1심에서 무죄 받았고 조 이사님 관련돼서 이제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심하고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1심하고 크게 별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일단 뭐 증인 채택 여부라든가 뭐 요런 부분들에 있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김선진 님이 이제 증인 신청이 됐는데 이분은 유일하게 전문가 중에서 유일하게 코롱생명과 관련된 칼럼을 몇 번 쓰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이 진행되면 그때 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보사 취소를 위한 인보사 취소소는 그거는 이제 8월 19일 날 이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이제 요게 다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나왔던 그 판결로는 이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연 이제 요번에 승소 나온 걸 또 대법원까지 가져갈런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볼 거는 이제 코롱생명과학을 한번 볼 건데요.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난 거래량이 나온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장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일단 나스닥이 여기까지 지금 올려 붙여 놓은 상황입니다. 11,661포인트 정도를 지금 건드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갭을 메꾸는 작업을 할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냐. 일단 61선 정도까지는 한번 들이쳐 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제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올라가면 12,331포인트에서 121선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61선 맞고 떨어지면 또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100% 비중으로 100% 비중으로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현금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별반 다를 거는 없어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고용 지표가 이제 멋지게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무조건 21선은 지금 건드려 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21선이 이제 자연적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이제 버티기만 해도 지수는 버티기만 해도 21선 닿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요런 이제 갭자리 2405포인트 정도까지 이제 올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얘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결국 61선 정도까지 2550포인트까지도 가능한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당장 이게 막 여기까지 2550포인트까지 달려가기는 약간 좀 모자른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쌍바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다중바닥을 좀 여기서 만들어서 이 61선이 조금 더 내려오기 기다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새롭게 겪고 있고, 그게 엄청난 위험이라면 아직 빠져야 될 구간은 한참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이런 정도에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봉합을 해서 급격한 폭락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주가가 121선 정도를 돌파해주는 흐름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뭔가 뭐 엄청난 자산을 넣어가지고 승부를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위험이 이 2008년도 금융위기 세태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121선을 종합지수가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 혹은 지금 그 엔벨로프로 지금 설정해 놓은 건데, 이렇게 닿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닿는 부분이면은 이제 거의 저점 나왔다. 혹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121선을 돌리는 형태가 나온다면 반전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을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롱생명과학을 볼 건데요. 지금 보는 차트는 연봉이고요. 우리 지금 올해 2022년 연봉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건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하락을 걷고 22년도에 양봉을 뽑아내서 상승 인대형을 만든 후에 상승하고 지금 옆으로 횡보 중인데, 횡보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 저점 깨고 내려오면 좀 많이 아플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죠. 다음 달 벌써 7월입니다. 7월이고 이제 이번 달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거를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IR 자료를 낸 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었네요. 잊어먹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7월 2분기 IR 이제 자료가 나온 거고, 여기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내용은 1차 지급이 1차 그 우리 이제 기술 수출한 거 있잖아요.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에 거기에 이제 지급 금액 75억 원을 수치 완료. 그러니까 75억 원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TCG하고 이제 반띵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한 32억 5천만 원씩 이제 반띵을 했겠죠. 그럼 이게 실적에 조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적자폭을 확 줄이거나 약간 흑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원해량률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부분이 지금 API 원료의약품 사업 부분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물류라든가 그 다음에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서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31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간 보고서 2023년 1Q에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11월이면은 이제 1년이 돼요. 마지막 환자 맞은 지.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요게 맞는데, 요렇게 되면 요거 이제 분석해서 자료 나오는데 뭐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제가 회사 측에 확인한 바로는 이거를 이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논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021은 이제 암 관련된 이제 치료제인데요. 요거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예, 요런 얘기. 그래서 아까 이제 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7월에 7월 한 다다음 주 정도면은 8월 중순경 정도 나오겠네요. 실적은. 그 정도 되면 아마 실적이 나올 거고 8월 달에는 우리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코오롱 티슈진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공시를 보면 부실기업 선정 해당 사유 해소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선기간 우리 또 받은 거 있잖아요. 개선기간 받은 거 이거 8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 이 부분이 또 놓여져 있기 때문에 8월 정도쯤이면 뭔가 좀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코오롱 티슈즈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에 그럼 8월 말이면 이제 9월부터 이제 개선 그 이행안 내고 그다음에 심사 들어가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10월 말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20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그냥 잘 왔다 갔다 해주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현재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매우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10억 가지고 여기 일봉으로 가게 되면 13억 가지고 지금 뭐 4% 5% 올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은 거의 다 잠겼다. 그게 이제 뭐 저 같은 강성주주의 물량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세력 형님들이 매집한 부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올라왔던 거리만큼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제 재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130일 걸렸는데 지금 뭐 187일이고요. 이때 고점으로 또 재보면 이렇게 203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현재는 100일이니까 앞으로 100일 정도 그러니까 한 영업일수로 치면 5개월 정도거든요. 5개월. 그럼 올해 하반기 정도의 정도까지 지금 거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걸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나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볼 수 있는 거다. 요렇게 고점 11개월, 요렇게 고점 8개월이니까 이제 앞으로 3개월 정도면 저점 나와서 뭔가 꿈틀꿈틀 거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3, 4개월 정도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이제 분수령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중요한 이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다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가가 이제 상승할 거고요. 만약에 뭐 임상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또 다른 뭐 법정에서 또 이겼던 걸 또 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리스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새로 사고 하고 할 만한 성격의 종목이 아니라고 거래소에서 찍어준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으로.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시는 분들이야 뭐 저의 이야기를 듣고 뭐 희망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굳이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 이 종목에 몰빵 때려서 인생 전부를 거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재차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